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수현,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왔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 믿었다. 아내는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싶어 했다. 그에게는 쓸모없는 시간 낭비로 보였다. 딸은 유학을 가고 싶어 했다. 그에게는 현실감 없는 허황된 꿈으로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몸담았던 회사가 부도났다. 그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다. 그동안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왔다고 믿었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처음으로 가족들의 시선을 마주했다. 아내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딸은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지켜왔던 것은 가족이 아니라 가족을 통제하려 했던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까? 가족은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 아내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가게를 운영했고 딸은 유학을 가기 위해 몰래 장학금을 신청했다. 그는 여전히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가장의 자리에서 내려온 남자, 그리고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순간 그는 끝내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모든 것을 붙잡으려다 가족까지 잃게 될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옳은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 겉보기에는 평온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수현, 이 집의 가장, 그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자였다. 오랫동안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굳게 믿어왔다. 그런 그의 눈에 아내 지원과 딸 나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지원은 몇 년 전 작은 빵집을 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의 꿈,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수연에게 그건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여자가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지. 빵집 열어서 우리 집에 뭐가 도움된다고 그래? 지원은 순간적으로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말이었다. 듣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는, 지겹도록 반복된 대사였다. 도움이 안 돼도 좋아요. 네, 행복이니까. 행복? 그 행복이 돈이 되냐고.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해. 지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족을 위해서는 뭘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부엌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나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나리는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떻게 참고 어떻게 희생해왔는지.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 왜 아빠는 엄마를 이해하지 않으려 할까? 그때 나리는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기로 결심했다. 아빠, 수연이 고개를 돌렸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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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유학 가고 싶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원은 놀라운 눈을 크게 떴다.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이었다. 나리는 어쩌면 더 늦기 전에 말을 꺼내야 한다고 느꼈을지도 몰랐다. 저 유학 가서 디자인 공부하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요.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유학? 웃기지 마. 여자애가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해? 결국 결혼하면 끝인데. 나리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수현은 코웃음을 쳤다. 내 인생, 그 인생의 아버지 뜻은 필요 없냐? 나리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의 뜻이 아니라 저의 미래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원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수연 씨, 나리한테도 선택할 권리를 주세요. 수현은 싸늘한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봤다. 선택? 내가 부모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이 집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나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도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원은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다. 미안해.
나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미안할 건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녀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었다. 김수현은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그는 설마 내가 다닌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사 앞에 도착하자 그의 불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다. 문 앞에는 모여있는 직원들, 다급한 얼굴로 통화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건물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욱 이상했다. 속삭임, 초조한 눈빛, 다들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곧 대표가 부른다는 말이 들려왔다. 김 부장님 안타깝지만 오늘부로 회사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회사의 재정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남은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보상이 어렵습니다. 보상이 어렵다니요? 20년을 이 회사에 바쳤는데 빈손으로 나가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순간 수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게 현실이라고? 그는 회사의 기둥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성실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는 어떻게 살을 나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도로 위에 서 있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24만 5,800원 고작 이거냐? 그는 비틀거리며 은행으로 향했다. 김수현 씨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대출이 어렵습니다. 기존 대출 상환 일정도 확인해야 하는데 제발 방법이 없나요? 제 가족이 걸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은행 문을 나서며 길 한복판에 멈춰 섰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원은 주방에서 빵을 굽고 있었고 나리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두 사람이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하지만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겁게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회사 망했어. 그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다. 지원이 손에 들고 있던 주방 장갑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사가 망하다니? 그대로야. 회사가 부도났어. 난 실직자가 됐다. 말을 마친 수연은 힘없이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지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어. 수현은 고개를 감싸쥐었다. 가족 앞에서 무능한 가장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때 나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 방법을 찾아보면 돼요. 하지만 그 말은 수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가 뭘 알아? 나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어.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어. 내가 감히 쉽게 말하지 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나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술을 깨물었다. 지원 역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수현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방 안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나는 이제 끝인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수연이 실직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마다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던 그가 이제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 예전 같으면 바쁜 출근길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풍경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아파트 밖을 나가면 지나가는 회사원들이 눈에 들어왔고 지하철역 앞에서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가 무력하게 지내는 동안 지원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빵을 굽고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들은 하나둘 찾아왔고
가게 안은 빵 굽는 향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지원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가게에서 바쁘게 일하는 자신과 다르게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연 씨, 나 혼자서는 힘들어. 가게 일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빵집에서 응. 요즘 주문도 많고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을 거야? 수연 씨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현실. 지금 나보고 가족을 위해 밖에서 일하는 가장이 아니라 빵을 굽는 남자가 되라고? 일이 중요한 거지.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쉬운 문제면 내가 나 대신 회사에서 해고당해 봤어야지.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는지 알 거야. 그래. 당신 힘든 거 이해해. 하지만 나는 힘들지 않을 것 같아. 지원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녀도 지쳐 있었다. 남편이 자신을 조금만 이해해줬다면 이 상황이 덜 괴로웠을 텐데 나리는 가만히 엄마의 모습을 지켜봤다. 밤마다 퉁퉁 부은 손을 찜질하는 엄마. 빵집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가도 집안일까지 챙기는 엄마. 그녀는 결심했다. 엄마, 나 아르바이트 할게. 아니야, 나리야. 너는 공부해야지. 엄마만 힘든 거 못 보겠어. 빵집에서 서빙이라도 도울게. 그 순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안 돼, 내가 일할 필요 없어. 아빠,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이잖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해야지. 여자가 무슨 일을 해? 너는 공부나 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나도 뭔가 해야 해요. 아니, 내 딸이 그런 일 하게 둘 수 없어. 나리는 분노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도 가족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맡기만 했다. 그럼 아빠가 나서요. 아빠가 도와주면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지. 그런 일까지 해야 하냐? 지금 아빠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빠는 회사도 없고 돈도 없고 집에만 있잖아요. 순간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원도 나리도 숨을 죽였다. 수현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딸을 바라봤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은 과거에는 자신이 가장이고 가족을 지탱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정말 무능한 인간이 되어 버린 걸까? 나리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유학 허가서가 쥐어져 있었다. 몇 주 전 몰래 제출한 장학금 신청이 승인되었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비행기 표까지 예약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분명히 반대하겠지. 그녀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말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꿈을 꾸는지 아버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식이 살기를 강요할 뿐이었다. 그때였다. 문이 벌컥 열렸다. 나리, 너 이게 뭐야? 나리는 깜짝 놀라 서류를 감추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연의 손에는 그녀가 숨겨두었던 유학 허가서가 들려 있었다. 내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유학 신청을 했어. 아빠 난 말하면 반대할 거 뻔해서. 그럼 몰래 가겠다고? 내가 반대하면 안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왜요? 내 인생인데 왜 아빠가 결정해요? 수연은 서류를 바닥에 던졌다. 내 인생 너 지금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겠다는 거야. 내가 이기적으로 혼자 살겠다고. 아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지금 우리 집이 어떤 상황인데 내가 유학을 간다고? 돈은 어디서 나와? 내가 지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어. 아빠, 나 장학금 받았어요. 학비도 기숙사비도 전부 지원받아요.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유학 간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결국 여자애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나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빠, 제발 그 말 좀 그만해요.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수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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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빠처럼 후회하면서 살기 싫다고요. 현실을 인정도 못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면서도 자존심만 지키려는 아빠. 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수현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었다. 지원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수연 씨, 나리 말 좀 들어봐요. 이건 나리가 정말 원했던 거예요. 너도 같은 생각이야. 전부터 말했잖아요. 나리는 자기 꿈을 찾아가야 해요. 꿈! 웃기지 마. 이게 무슨 꿈이야? 가족을 버리는 게 꿈이냐고.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수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조용히 짐을 챙겼다. 엄마와 미리 상의했고 이제 떠날 준비가 끝났다. 그녀가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가려고? 그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빠, 아빠, 아빠. 정말 가겠다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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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나리는 가만히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는 항상 그렇게 말하죠. 하지 마라. 안 된다. 내 뜻대로 해라. 그런데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물어본 적 있어요? 전 아빠가 변하길 기다렸어요. 언젠간 아빠가 우리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다릴 수 없어요. 수연은 나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언젠가 아빠가 가족을 이해하는 날이 오면 그때 다시 돌아올게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수현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다. 딸이 떠나갔다. 정말 떠났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딸이 가장 두려웠던 방식으로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와서 붙잡을 수도 없었다. 멍하니 거실에 앉아있을 때 지원이 천천히 다가왔다. 수연 씨, 이제라도 이해하면 안 돼요? 가족이 뭔지, 가장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돼요? 하지만 수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세계는 너무도 빠르게 무너져 내렸고 그는 아직도 그 잔해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만약 여러분이 나리라면 떠나는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가족과 함께 남았을까요? 김수현은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할까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가족을 통제하는 것,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고집이 진정한 가족을 위한 것이었을까요?